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라젠 말씀드립니다. 신라젠이 오랜만에 크게 움직였어요. 소재료도 하나 나왔고요. 네, 거기에 상당히 강하게 반응은 했어요. 하지만 물량도 나왔고 윗꼬리를 만들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SJ650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네, 이 건이죠. 네, 이 건이 일단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그 건의 재료 이외에 후속적인 후속타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연속성을 갖고 시세를 내줄 것이냐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요즘 그 액티브 종목이 핫합니다. 네, 요 액티브에 새롭게 편입이 될 종목을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수익 한번 내보시고요. 자, 신라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 꾸준히 뭐 요즘은 뭐 움직이지 않아서 방송을 안 드렸지만 계속 여러분 곁에서 영상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지금 뭐 재료가 나와서 움직였듯이 항상 예고 없이 재료는 나오고 또 요즘 뭐 여러분들 전쟁권 때문에 상당히 시세가 급변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에서는요. 영상도 방향성을 보는데 좋지만 실제로 그때그때 실시간 정보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시는 게 그래서 필요하고요. 신라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여러분들께 정보와 사인을 드릴 거예요. 네, 꼭 병행을 하세요. 자, 여러분 그 국제 학술지 게재된 건에 대한 SJ650의 재료가 모멘텀이 이제 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됐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AACR 초록이 이미 공개가 됐고 AACR이 이제 4월 초에 있는 거. 자, 요건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이 SJ600 건에 대한 이런 재료가 좋은 것은 좋은 건데, 다만 우리가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미팅에서의 그 중간 피드백, 네, 이런 것들이 또 그 뉴스로 후속적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그 신라젠 입장에서는 세 가지 분야로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BAL0891하고 SJ600하고 팩400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근데 팩400은 지금 현재는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 두 가지 물질에서 모멘텀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AACR 4월 초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BAL0891과 관련해서 중간 임상 데이터를 일부 뭐 구두로라도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서면으로 발표하는 거는 아닐 것으로 보고 구두로 첨가해서 발표를 하면 그것이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BAL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항상 그 AACR 초록이 공개되기 전에 주가가 올랐다가 좀 눌렀다가 또 발표할 때까지 또 시세를 내고 자, 이런 것들이 보통 그 학회를 앞둔 바이오주들의 맥락인데 실제로 신라젠은 최근에 이란 전쟁권도 건이지만은 크게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초록건으로 인해서 큰 시세를 못 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초록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못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그런 패턴은 아니리라고 보여집니다. 슬쩍 눌렀다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든가 이 추세를 조금은 더 연장시키든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쉬운 거는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아직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죠? 네, 아쉽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매수 이런 것도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진 못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3월 25일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니까 오히려 공매도가 나와버렸죠. 28만 주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하지만 지금은 눌렀다가 바닥권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자, 이런 공매도나 외인 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눌렀다가 다시 시세를 낼 수도 있고 연속성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AACR 초록 전에 크게 움직였다면 우리가 당장 단기 파동으로 큰 기대를 안 하지만 초록 전에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코스피 반도체 이런 쪽들은 외인 매물 때문에 큰 시세 안 나죠. 일단 코스닥 쪽에서 뭔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신라젠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라젠과 관련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인 재료가 갑자기 나오거나 이런 건 있으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신라젠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와 계시는 것이 100번 유리합니다. 신라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간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번 기회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액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줄지어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